야구는 투수 노림이라고 하죠. 한국 시리즈에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선발 투수입니다. 경기의 밑그림 자체를 그냥 그날 경기의 승리와 패배가 사실은 선발 투수에게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 만큼 정말 중요한 1차전 선발은 누구인지, 상대 선발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안 시리즈 1차전 선발은 베리에 쌓여 있다. 우승 첨부사 톨허스트와 가을 사나이 치리노스. 자, LG 트윈스는 두 외국인 에이스를 앞세워 한국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어요. 바로 톨허스트와 치리노스입니다. 치리노스는 100만 달러를 딱 주고 데려온 우완투수, 메이저리그에서도 통산 20승을 거둔 경력이 있어요. 8월까지 뜬공 대비 땅볼 비율이 2.04로 KBO 리그 전형적인 땅볼 투수입니다. 치리노스는 정규 시즌 개막 후 4월까지 자책점 1.67로 호투를 펼치다가 여름에 잘 못하나봐요. 5월 7월에 부침을 겪었어요. 그러다가 8월부터 본 모습을 찾았죠. 아무래도 저는 투심을 던지는 투수이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고 올스타 브레이크 휴식이 치리노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치리노스는 낮게 던지면 문제없다. 땅볼을 유도하니까. 그래서 연기혁 감독님이 그 부분에 자신을 갖고 있는 거고요. 톨허스트는 8월 초에 LG가 우승 청부사로 데려왔습니다. 7이닝 77구 7K. 정말 환상적인 행운을 가져다준 톨허스트 선수. 최고 구속 154와 커브, 포크볼을 구사하기 때문에 ABS에 적합한 투수다. 8월 한 달 동안 4경기에 4전 전승, 자책점 0.36을 기록하며 월간 최우수 선수의 후보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죠. 톨허스트를 보고 우리 팀에도 이닝 이터가 생겼다. 나도 LG 지휘봉을 잡고 3년 만에 외국인 투수 혜택을 얻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며 염경욱 감독님을 웃게 해줬죠. 자, 톨허스트를 상대한 감독들은 투구폼이 예쁘다, 커맨드가 좋다라며 칭찬 일색이고, 치리너스는 가을에 적합한 사나이예요. 왜냐? 섭씨 10에서 19도 날씨에는 9경기 나와서 자책점 2.09, 20에서 29도의 경기에는 12경기의 자책점 3.39, 30도 이상에는 8경기의 자책점 4.5로 날씨에 따라서 성적이 달랐어요. 그런 만큼 가을 치리노스가 될 것 같은 느낌이죠. 과연 두 선수 중 누가 1선발일까요? 그리고 염경엽 감독님도 역시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한국 시리즈 첫 번째 목표는 선발 경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해요. 선발이 4이닝에 내려가면 경기 터진 거고요. 선발이 6, 7이닝 던지면은 경기 이거요. 최원태 선수가 6이닝, 7이닝 던졌을 때 삼성이 다 이겼잖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다. 자, 그러면서 아주 좋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두 선수 다 LG에서 오래 뛰고 싶다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만큼 우승하고 오래 뛰면 좋겠죠. 자, 문동주 선수가 코리안 시리즈 때는 불펜이 아닌 선발로 복귀한다. 그리고 LG 트윈스에게 갚아주고 싶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플레이오프 성적 2경기 1승 1홀드 6이닝 10개의 탈삼진 무실점으로 플레이오프 MVP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폰세 선수가 5회 초 투구를 마친 뒤 더그아웃 앞에서 엄청난 표효를 했는데 문동주에게 표효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에 대해 문동주는 폰세는 아메리칸 스타일이다. 나는 한국인이라서 한국 정서에 맞게 한 것 한국 시리즈 때 다시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문동주 선수는 정규리그 마지막 등판 9월 27일 때 대전 LG전에서 3분의 2이닝 8피안타 6실점으로 무너진 바가 있어요. 이에 대해 문동주는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크다 라고 얘기했고 한국 시리즈에서 드디어 맞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 플레이오프의 선발 투수 운용을 보고 이 투수들, 하나의 투수들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경기에서 폰세가 105구를 던졌고요. 문동주 선수가 2이닝을 던졌어요. 그리고 폰세가 5차전에 나와서 82개를 던졌죠. 그러니까 폰세 선수는 빠른 등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리고 와이스 선수도 2경기와 5경기에 나왔어요.
84구와 56구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1, 2차전에는 둘이는 못 나와요. 반면 류현진 선수가 3차전에 74개를 던졌기 때문에 공개수도 많이 던지지 않았죠. 그리고 문동주 선수가 같은 날 두 번째 등판을 해서 58개를 던졌지만 87개의 공을 던졌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1차전 선발은 당연하게도 류현진 선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문동주 선수가 공도 많이 던졌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등판했기 때문에 당연히 류현진 선수의 체력이 더 좋을 수밖에 없고, 류현진 선수는 LG를 상대로도 강하죠. 그래서 류현진이 1선발, 문동주가 2선발, 그 다음에 3선발은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공개수가 와이스가 적었다 한들 저는 폰세를 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차전까지 가게 되면 똑같이 폰세 와이스를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제가 공개수랑 이거 다 이것저것 분석해가지고 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톨허스트가 1선발, 치리노스가 2선발, 임창규가 3선발, 4선발이 손주영, 그리고 손주영 선수는 요 1차전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톨허스트가 이 5선발이 될 텐데요. 그 이유는 1차전과 5차전이 4일 휴식 후 등판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류현진 선수도 정확하게 4일 휴식 후 등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폰세도 4일 휴식 후 등판하게 돼요. 예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1차전 4일 휴식 후 등판한 류현진이 던지게 되고요. 톨허스트와 1차전에서 맞붙게 됩니다. 2차전은 문동주 선수가 던지게 되고요. 5일 휴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전은 4일 휴식한 폰세, 4차전은 와이스, 우리는 톨허스트, 치리노스, 임창규, 손주영. 왜냐하면 이 5차전이 4일 휴식이기 때문에 치리노스가 투심을 던져서 아무래도 4일 휴식보다는 5일 휴식에 적합하죠. 그 이유도 뒤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고요. 그러면 5차전은 류현진이 또다시 4일 휴식 후 등판하게 돼요. 그리고 6차전은 문동주, 7차전은 폰세 와이스. 저는 이렇게 예상됩니다. 만약에 6차전이 문동주다, 그럼 여기에 폰세가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살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발은 비슷하고 타격과 불펜 싸움인데 이 선발이 왜 비슷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애초에 비슷했습니다. 한화의 선발 WAR과 LG의 선발 WAR이 1위와 2위로 애초에 비슷했어요. 그런데 한화는 5선발이 없었어요. 그리고 LG는 1, 2, 3, 4, 5선발이 강했죠. 그래서 이닝 수를 보면 한화가 754이닝, LG가 782이닝. 그래서 자책점이 3.51, 3.5이지만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한화는 5선발이 엉망인 상태로 이걸 했기 때문에 사실은 LG 트윈스보다 더 강력한 게 맞을 수도 있었어요. 퀄리티 스타트도 68개, 69개로 LG가 더 높고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도 24개로 똑같은데 LG는 1번부터 5번까지 고르게 잘했다고 하면 하나는 1, 2번이 엄청 잘하고 3, 4번이거든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1, 2번인 폰세와 와이스가 1차전, 2차전, 뭐 5차전, 6차전에 나왔으면 하나가 유리한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폰세는 와이스를 3, 4, 그 다음에 7 정도로밖에 쓸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화의 이점이 완전히 사라진 거죠. 그리고 LG 트윈스도 이 WAR에서 사실은 이 톨허스트가 없었어요. 톨허스트가 굉장히 늦게 8월에 왔잖아요. 만약에 톨허스트가 3월 달부터 했다면 이 점수가 올라갔겠죠. 그런 면에서 애초에도 WAR은 두 팀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선발 투수는 비슷한데 여기에는 하나 더 있죠.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후라도와 원태인 선수가 세 번째 등판에 둘 다 나쁜 성적을 거뒀어요. 그 이유는 너무 당연하죠. 가을 야구에서 한 번 던지는 거는 뭐 정규 시즌에 2번 정도의 체력 소모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선발도 그렇고 뭐 타자들도 그렇고 수비도 그렇고, 왜냐하면 고도의 집중력과 극도의 긴장 상황에서 진행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폰세와 와이스가 벌써 2번, 문동주도 사실은 2번을 던졌어요. 이 체력적인 문제는 분명히 후반으로 갈수록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화의 선발 점수는 LG의 선발 점수와 이제는 비슷하다고 보는 게 맞고, 실제로 삼성이 그거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양 팀의 선발 수치를 정확하게 알아볼 텐데요. 자, 톨 허스트는 좌타자 피안타율 2할 3푼 홀이, 우타자 피안타율 2할 4푼 1리로 나름 준수해요. 9이닝당 삼진율도 9.2개로 9개를 넘으면 삼진을 굉장히 잘 잡는 투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고 WHIP도 1.25예요. 자책점도 2.86이라 뭐 부진했던 경기 8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부진했던 경기가 들어가면은 이런 기록들이 순식간에 올라가고 나빠질 수 있는데 그래도 준수하다. 자, 일단은 직구가 좋고 이 커터는 반드시 좌타자 기준으로 높거나 몸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타자에게는 원래 되게 좋았는데 피안타율이 높았어요. 이 톨 허스트의 공은 애초에 우타자에게 좀 더 유리한 구종이기는 해요. 자, 그런데 어쨌든 포크볼과 커브를 잘 던져줘야 된다 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고, 이 포크볼을 과연 이 합숙 기간 동안 얼마나 완성시켰는지 염경엽 감독님의 족집게 과외가 궁금하고요. 8경기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톨 허스트가 1선발이 되는 거는 이 구간 때문이에요. 지금 4일 휴식 후 2번의 등판이 있었는데 둘 다 큰 문제가 없었어요. 한 번은 나와서 1.8 자책점, 다음 한 번은 자책점 0 6이닝. 그러니까 이 톨 허스트가 아직 1999년생으로 아직 어린 귀여운 선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싱싱할 거예요. 그러니까 톨 허스트가 치리노스보다는 4일 휴식 등판에 더 적합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류현진 선수가 그리고 톨 허스트는 요 하나와 한 경기 나와서 6이닝 2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됐어요. 삼진도 7개를 잡았고 피안타율도 2할 1푼 7리.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경기에서도 톨 허스트는 씩씩하게 잘 던졌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류현진 선수 좌타자 피안타율이 2할 5푼 1리, 우타자 피안타율이 2할 7푼 9리로 톨 허스트에 비해서 좋지 않은 성적이에요. 그런데 류현진 선수를 말할 때마다 언제나 변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 선수는 정말 KBO 역사상 최고의 투수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에 이 선수가 정말 잘할 때는 잘하거든요. 그래서 삼성과의 경기에도 3이닝까지는 진짜 야, 류현진 선수 공 어떻게 치지? 라고 했는데 4회째에 흔들렸죠. 아무래도 나이가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9이닝당 삼진율도 7.9개고 자책점도 3.23이고 직구 구속도 142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는 어쩔 수 없어. 나이가 있기 때문에 과연 몇 이닝을 던져줄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류현진 선수는 LG전에서 너무 강했어요. LG전에 요 9월 26일 날 나와서 6이닝 1실점밖에 안 했어요. 대전에서 이렇게 잘 던졌고 잠실전에서도 6이닝 무실점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9월 26일, 8월 8일 대전과 잠실 모든 경기를 너무너무 잘 던졌어요. 그래서 올 시즌 LG와 4경기 나와서 자책점이 무려 1.08입니다. 타율도 2할 3푼 4리로 굉장히 잘 맞았고요. 잠실에서는 모든 투수가 그러하듯 2경기 나와서 자책점이 제로예요. 그래서 류현진 선수가 이런 성적 때문에 당연히 1선발이 될 수밖에 없겠죠. 류현진 선수에 대한 공략법이나 이런 거는 조금 더 한 번 더 자세하게 올려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요 점은 조금 좋다. 류현진 선수가 나이가 있어서, 그리고 옛날에 부상 경력도 많기 때문에 4일 등판 후 휴식을 거의 하지 않아요. 올 시즌도 딱 3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4일 휴식 후 등판을 생각보다는 잘 던졌다. 요 기아전에서는 6이닝 2실점으로 잘 던졌죠. 그 다음에 여긴 되게 못 던졌어요. SSG전에서는 3이닝 4실점으로 자책점 10이에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그 다음에 요 키움전에서는 또 6이닝 1실점으로 잘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4일 휴식 후 3번 등판했는데 2번은 잘 던지고 1번은 좀 못 던졌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 15이닝 5실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실점은 사실 아니기는 한데, 자, 한번 보자고요. 자, 그리고 이 2번째 날은 치리노스가 나올 거예요. 이 치리노스가 좌타자 피안타율이 좀 더 높긴 해요. 2할 6푼 9리로. 그래서 슬라이더와 스위퍼를 어떻게, 커브랑 스위퍼
이 좌타자에게 잘 던질까를 연마했다고 하거든요. 요 슬라이더와 스위퍼를. 그리고 우타자는 2할 3푼 8리로 애초에 투심과 포크볼이 우타자에게 강력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잘 연마해야 되고, 치리노스는 1회 공만 보면 알아요. 투심의 무브먼트만 봐도 오늘 치리노스 무조건 잘 던지겠다, 이런 느낌이 오는 선수인 만큼 손에 힘이 많이 있을 이 첫 번째 등판은 정말 호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치리노스는 하나에게 정말 강해요. 하나는 기본적으로 투심에게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최원태 선수가 공에 힘이 있었을 때, 투심성으로 공이 들어갔을 때 하나는 실제로 고전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전에 패배는 했지만 6과 3분의 1이닝 1실점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 후반기에 8월달 이후로 자책점이 2.78로 훨씬 좋아요. 왜냐? 치리노스는 쉬면 쉴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4일 휴식 후 등판 때보다 5일 휴식 후 등판 때 잘했고요. 푹 쉬고 나면 더 잘했습니다. 하나전에 3경기 나와서 자책점이 1.4밖에 안 돼요. 피안타율도 2할 1푼 7리밖에 안 되죠. 그거는 투심이 하나랑 상성이 굉장히 좋은 공이기 때문이에요. 잠실하고는 17개 나와서 3.8인데, 자, 한번 여기를 보시면 김태현 선수에게 4타수 무안타, 노시환 선수에게 7타수 3안타, 노시환 선수한테만 약했어요. 리베라토 선수에게도 6타수 1안타, 문현빈 선수에게 9타수 2안타, 타율 2할 2푼 1리, 성적이 좋죠. 손아섭 선수에게도 8타수 2안타, 2할 5푼, 심우준 선수에게 5타수 무안타. 그러니까 노시환 선수 빼고 지금 다 잘했어요. 이도윤 선수에게도 4타수 1안타, 2할 5푼, 이진영 선수는 7타수 3안타, 4할 2푼 9리거든요. 과연 김경문 감독님이 그렇게 안 쓰던 이진영 선수를 치리노스 타석에 쓸지는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최은성 선수에게도 9타수 2안타로 좋았죠. 최재훈 선수에게도 4타수 1안타 2할 5푼, 하주석 선수는 2타수 1안타니까 표본이 적지만 5할, 황영묵 선수 2타수 무안타. 굉장히 치리노스가 한화에게 강했다라는 지표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정말 치리노스는 잘 던져줄 것 같고요. 그 치리노스와 맞대결하게 될 2차전 선발은 문동주 선수라고 봐야겠죠. 이 문동주 선수가 좌타자 피안타율이 2할 5푼 1리, 우타자 피안타율이 2할 3푼 1인데 9이닝당 삼진율이 10개로 정말 구위가 뛰어나죠. 그 중심에는 마구에 가까운 구종 포크볼이 있습니다. 이 문동주 선수의 포크볼은 사실은 방망이를 휘두르다가 맞히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아래로 많이 떨어져요. 컨디션 좋은 날. 그리고 그 구속은 선발로는 평속이 150이에요. 그러니까 161을 던질 수 없어요. 선발 투수로 던질 때는 보통 컨디션 좋은 날에도 158 정도 던져요. 157. 그런데 그게 이닝을 거듭될수록 구속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문동주 선수의 역대 최다 이닝에 들어갔죠. 지금 벌써 121이닝인데 여기서 6이닝이 추가됐잖아요. 문동주 선수가 단 한 번도 이만큼 던진 적이 없어요. 그게 문동주 선수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사실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커브가 너무 좋아졌더라고요. 문동주 선수가. 이 커브 퀄리티가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슬라이더가 가장 그나마 완성이 덜 된 구종인데 한번 보자고요.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문동주 선수가 지금 LG전에서 마지막 9월 27일에 3분의 2이닝 무려 자책점 81 이렇게 나왔고, 그런데 8월 10일에는 6이닝 2실점 자책점 3으로 잘 던지기는 했어요. 그리고 LG전 4경기에는 역시나 안 좋습니다. 7.04의 자책점, 굉장히 안 좋죠. 잠실에선 4경기에서 2.14인데 잠실이라는 거는 원래 자책점이 다 떨어지는 그런 구장이긴 한데 어쨌든 되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문동주 선수가 아마 이 선발로 나올 거다. 그리고 문동주 선수의 이 포심은 지금 보시면 벨트 라인에서 거의 떨어지지 않죠. 그런데 이 포크볼이 벨트 라인이에요. 그런데 뚝 떨어지죠. 이러니까 이걸 못 쳐요. 이거는 공략법이라는 거는 투 스트라이크 이전에 속도가 직구보다 낮고 조금이라도 직구보다 낮은 위치, 그러니까 낮은 위치는 버려야 돼요. 변화구는 버려야 돼. 그게 공략법이에요. 저거는 배트를 휘둘러서는 못 맞춰요. 지금 보시면 커브는 약간의 쿠세가 있거든요.
직구랑 포크볼은 온 힘을 다해서 던지는 이런 느낌이 있다면 커브는 약간 힘을 빼고 던지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직구는 완전 온 힘을 다해서 던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포심이 보면. 근데 포크볼은 또 온 힘을 다해서 던지지만 이 벨트 높이보다 살짝 아래요. 이걸 구별해야 돼. 정말 어려워. 벨트 높이보다 타자 앞에서 아래였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 못 쳐요, 못 쳐. 이거는 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도 지금 스플리터가 엄청 유행하고 있거든요. 이러면은 솔직히 치는 게 어렵다. 벨트 높이에서 뚝 떨어지니까 이렇게 중심이 위에 있으면 아예 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구종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아주 미세한 요 차이를 포착해서 안 쳐야 돼. 요거를 볼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뚝 떨어지니까 못 쳐. 어쨌든 못 친다. 그리고 이 슬라이더가 밋밋하게 오는 걸 놓치면 안 된다. 이게 슬라이더인데 밋밋하죠. 이러면 이제 안타를 맞거든요. 이 슬라이더 딱 오다가 보세요. 높죠. 지금 벨트보다 높죠. 높아. 밋밋해. 무브먼트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커터성 슬라이더라. 휘지 않아. 저거를 놓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3차전 선발은 아무래도 임창규 선수와 폰세 선수가 될 텐데요. 임창규 선수 좌타자 피안타율 2할 4푼 8리인데 우타자 피안타율이 2할 8푼 1리로 조금 높아요. 노시환, 최은성 선수를 잘 막아내야 됩니다. 자, 임창규 선수는 커브와 체인지업은 끝내주는데 슬라이더가 조금 약해요. 이게 슬라이더라기보다는 커터성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컨디션이 많이 좋지 않으면 이 슬라이더는 좀 주의해서 써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경기가 안 좋았잖아요. 패패패패잖아요. 그 이유는 임창규 선수가 이닝을 굉장히 많이 던졌어요. 160이닝을 던졌거든요. 이닝이 14예요. 외국인 투수들이나 이닝을 저렇게 많이 던지지 국내 투수는 이렇게 많이 안 던지거든요. 그만큼 임창규 선수가 지쳤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패배를 마지막에 몰아서 한 건데 푹 쉰 것이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전에는 5경기에 나와서 무려 1.59의 자책점. 대전에서는 2경기 3.27이니까 이 임창규 선수는 퀄리티 스타트 비율도 되게 높아요. 27경기에 15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닝히터 역할을 충분히 해주는 만큼 임창규 선수가 나오면 정말로 기대가 되는 경기가 우리 LG 트윈스에게 이루어질 것 같고요. 지금 상대 타율도 보면은 김태현 선수 마지막 지금 25년도 타율 없고 그 다음에 1할 6푼 7리 노시환 선수가 좀 잘 쳤어요. 15타수 7안타에 4할 6푼 7리 리베라토는 6타수 2안타 3할 3푼 3리 문현빈 선수 15타수 4안타 2할 6푼 7리 손아섭 선수 2할 작년에는 없어 안타가 이도현 선수도 아주 안타가 없거나 5타수 1안타 이원석 선수는 계속 안타가 없어 이진영 선수도 5타수 1안타 7타수 1안타 최은성 선수도 12타수 2안타 8타수 4안타인데 최근 전적이 더 좋으니까 지금 보시면 노시환과 최은성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타자 피안타율이 훨씬 높아요. 2할 8푼 1리로 왜냐면 체인지업이 이게 우타자보다는 좌타자에게 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은성과 지금 노시환 선수를 제외하면은 심우주 선수도 그렇고 1할 6푼 7리 안타 없고 최재원 선수 2할 8푼 6리 하주석 선수가 좀 잘 쳤네. 7타수 3안타 황영목 선수가 조금 잘 쳤네요. 7타수 2안타 그렇지만 하주석, 황영호 선수는 동시에 안 나오죠. 왜냐? 김경문 감독님은 심우준 선수를 무조건 쓰니까. 그러니까 아마 하주석 지금 보면은 확실히 노시환, 노시환, 최은성, 하주석 선수 요 라인이 하필이면 붙어 있기도 한데 그 라인만 잘 넘어가면은 충분히 임창규 선수가 좋은 피칭을 해줄 거를 기대할 수 있겠죠. 그 임창규 선수와 맞붙는 투수가 바로 폰세예요. 폰세 선수는 지금 어쨌든 이닝을 굉장히 많이 던졌어요. 지금 요 180이닝에 11이닝이 더해졌거든요. 6이닝과 5이닝. 폰세 선수가 이렇게 많은 이닝을 던진 건 개인 첫 번째예요. 그만큼 저는 이게 분명한 변수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지금 현재 KBO에서 가장 잘 던지는 투수는 맞다. 이거는 인정 안 할 수가 없다. 오늘도 사실 공을 되게 잘 던졌죠. 직구 위주의 1차전 피칭에서 5차전에는 커브가 너무 좋았어요. 이 커브가 거기에 체인지업까지 거기에 직구도 좋으니까 이 선수가 커브가 잘 들어가면 정말 치기 어렵다는 거를 이번 플레이오프 5차전에서 보여줬던 것 같아요. 물론 삼성 타자들의 컨디션도 굉장히 안 좋기도 했지만 9이닝당 삼진율이 12.6개
그리고 우리나라 현재 KBO에서는 가장 잘하는 투수가 맞기 때문에 폰세 선수를 어떻게 공략할 것이냐, 공을 좀 많이 던지게 하는 게 저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방망이를 짧게 잡고, 그리고 폰세 선수가 나올 때는 폰세 선수의 투구에 맞춰서 어떻게 투구수를 늘리는지에 대해서도 좀 프리뷰를 다시 찍을 텐데, 어쨌든 좌타자 피안타율이 2할 5리, 그 다음에 우타자 피안타율이 1할 9푼 1리로 그나마 좌타자가 많은 LG는 그래도 폰세 선수를 공략하기에 용이하다. 그래서 실제로 뭐 너무 잘했죠. 뭐 기록이 다 좋아서 뭐 말할 것도 없고, 다만 LG전에는 2경기 나와서 승리는 없다. 자책점 3.46인데 또 대전에서 던지게 되겠죠. 그래서 대전에선 14경기에 0.89의 자책점. 직구 155를 묵직하게 던져요. 153, 155 되게 빨라. 오늘도 그랬죠. 직구가 155가 거의 꾸준히 찍혔다고 봐요. 155, 153 이렇게 155로 이렇게 직구가 묵직하고 워낙 빨라서. 그리고 요게 킥체이점인데, 자 보시면 높죠. 그런데 떨어져요. 이게 정말 어려워. 그러니까 높은 데서 떨어지면은 그나마 스트라이크 존인데, 낮은 데서 떨어지면, 이런 데는 떨어지면 볼이거든요. 아 근데 이건 슬라이더 같네요. 지금 요 바깥쪽에 있죠, 커터성 슬라이더, 홈플레이트보다. 여러분 이제 고통 안 쳐야 되는데 고명준 선수가 이거는 공을 못 골라서 체크 스윙 당한 건데, 146km 굉장히 어려운 공을 던진다. 자 그 다음에 이 손주영 선수, 이 좌타자 피안타율이 2할 4푼 1리, 우타자 피안타율이 2할 7푼 3리인 것처럼 이 손주영 선수는 좌타자에게 강한 게 맞아요. 손아섭, 리베라또, 문현빈, 그리고 하주석 선수까지 좌타자가 4명이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손주영 선수가 1차전에 경기 후반에 요 손아섭, 리베라또, 문현빈 라인을 잡기 위해 불펜 한 번은 무조건 던진다고 봅니다. 거기에 한 번 던질 거고 4차전 선발이 되겠죠. 그러니까 1이닝 하고 4차전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좌타자 피안타율이 2할 4푼 1리, 우타자 피안타율이 2할 7푼 3리예요. 커브가 워낙 좋고 직구가 워낙 구위가 좋아요. 그래서 손주영 선수는 이 구위형 투수이기 때문에 쉬면 쉴수록 위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푹 쉰 만큼 정말 좋은 직구를 던져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좋죠. 치리노스랑 똑같아요. 3.26. 후반기에 어떤 선수도 마찬가지인데, 임창규 선수는 후반기에 안 좋았거든요. 근데 손주영 선수는 후반기에 지금 좋았습니다. 구위형 투수가 보통 후반기에 좋아요. 그나마 쉬면서 등판하니까. 하나전에도 2경기 1.38의 자책점. 정말 기대가 되는 이 자책점이죠. 그리고 대전에서는 이제 일단 경험은 없다. 손아섭 선수 상대로 6타수 4안타였는데 과연 문현빈 선수 타율이 5타수 1안타, 리베라또 3타수 무안타, 노시환 선수 6타수 1안타, 김태 선수 6타수 1안타로 오히려 손아섭 선수를 제외한 모든 선수에게 좋은 성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최은성 선수도 5타수 1안타, 이진영 선수가 6타수 4안타로 진짜 잘 쳤는데 과연 김경문 감독님이 이진영 선수를 쓸지 궁금하고요. 이원석 선수는 3타수 2안타인데 요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는 말자. 그리고 이도윤 선수는 2타수 1안타로 잘하긴 했네요. 그리고 심우준 선수가 3타수 1안타에 접어내놓고 이렇게 표본이 적으니까. 황영목 선수 7타수 2안타, 하주석 선수 5타수 무안타. 하주석 선수가 근데 5타수 무안타인데 볼넷 하나에 희생플라이가 있었나? 어쨌든 그러네요. 그리고 최재원 선수가 3타수 무안타. 그러니까 생각보다 하나 타자들에게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 자 그리고 오늘 던진 걸 보시면 알겠지만 이 와이스 선수는 직구와 스위퍼죠. 자책점은 2.87로 톨 허스트보다는 높아요. 그런데 피안타율로 보면은 2할 3리, 좌타자가 우타자가 1할 8푼 9리로 정말 피안타율이 낮고 삼진율도 10.4개. 그야말로 구위형 투수거든요. 그런데 요 슬라이더와 스위퍼가 워낙 마구에 가깝다 보니까 좌타자는 커트를 할 수 있지만 그게 보통은 몸쪽 스위퍼가 들어가면 내야 땅볼이 된다는 거를 오늘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2차전에서는 스위퍼가 잘 안 던져지고 슬라이더랑 체인지업을 잘 던지더라고요. 과연 어떤 투구를 보여줄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되게 좋았어요. 자책점도 1.87, 퀄리티 스타트 21, 다 좋았다. LG 상대로도 2.25,
대전에서도 2.57 16경기에, 그러니까 와이스 선수가 과연 이 체력에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가 가장 궁금해지죠. 그러면서 와이스 선수 직구 154 이렇게 쉽게 던져요. 그리고 이 스위퍼 보세요. 얼마나 치기 어렵나. 지금 보시면 완전히 스트라이크 존이었는데 다 오니까 여기까지 빠지잖아요. 이러니까 이 스위퍼를 못 치는 거죠. 무타자는 거의 치기 어렵다. 그리고 직구 구위가 빠르니까 높은 공도 막 치고, 이 체인지업 요게 원래 이렇게 별로였는데 잘 던질 때는 뭐 끝장나게 잘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요 체인지업까지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요 와이스 선수의 요 체인지업이 밋밋하게 들어올 땐 이렇다. 그래서 요런 거를 놓치면은 안 된다. 자, 일단 선발 투수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야구는 투수 노름은 그 중에서도 선발 투수가 맞습니다. 우리 LG 트윈스 선수들 푹 쉰 만큼 아주 좋은 성적을 내줄 거라 믿고요. 하나 투수들 정말 좋은 투수들이지만 플레이오프를 5차전 간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래도 중간에 쉬었기 때문에 삼성보다는 조금 좋을 것 같은데 5차전, 6차전으로 갈수록 분명히 피로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구수를 빼는 위주로의 그런 공략을 하는 게 되게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 부탁드리고요.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